혼술 시청자 긴급 설문을 했습니다. 한덕수 출마 찬성 63%, 반대 37%입니다. 한덕수 출마. 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지금 영입을 해서 출마를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이 과거 진보 정권에서도 여러 가지 직책을 했고 정통 관료 출신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청와대 경제수석도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 국무총리를 또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 미국 대사로 발탁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발탁을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번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그 다음에 조기 대선이 실시될 때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가 유력하게 대권 도전 물망에 올랐습니다. 대권 주자로. 그런데 결국 나중에 이제 포기를 했죠. 그런데 한덕수 대행도 그때의 황교안 대행처럼 지금 대선에 나서라 이런 제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호남 출신입니다. 전주 출신이어서 지금까지 보수 정당에서 호남 출신이 들어간 적은 없었죠. 그런데 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이 출마를 요구하는, 출마를 요청하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대행을 영입하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긴급히 설문조사를 하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을 한번 띄워주시면 저것은 오늘 1시간 전에 집계를 한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그 집계 내용을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좀 모아서 제가 어떤 누구를 지지를 한다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송구권의 혼술, 제 유튜브 채널 홈페이지에 게시물에서 이 설문을 오늘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권 도전, 국민의힘 경선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3시간 됐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8,000명, 지금 8,000명이 투표를 해 주셨고 댓글도 한 100개가 달렸는데 8,000명이 투표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한덕수 대행의 대권 도전, 국민의힘 경선 참여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가 55%입니다. 55%고 지금 시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찬성한다가 9%.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의 이 대권 도전, 국민의힘 경선 참여에 대해서 전부 64%가 찬성을 하는 겁니다. 64%. 그리고 반대한다가 21%, 적극 반대가 15%. 그러니 이 합하면은 36%. 64%는 한덕수 대행의 정치 참여, 대권 도전, 국민의힘 경선 참여에 찬성을 하는 겁니다. 64. 그리고 반대하는 의견은 전부 하면 36%인데 특히 적극 찬성한다가 55%로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좀 의견을 표명을 해주시고 댓글에 의견을 표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왜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서 제가 앞으로 이 방송을 하는데도 반영을 하고 나중에 지지 후보를 제가 선택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댓글 이 혼술 홈페이지에 나온 댓글들을 보면 한 100개 정도가 달려 있는데 대체로 찬성하는 쪽에서는 지금 가용 인력은 무조건 다 끌어 써야 된다. 그리고 그 대규모 이렇게 경선 이벤트를 벌이기 위해서는 좀 매기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찬성 의견이 많고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전에 그 변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 과정에서 한덕수 대행이 국무회의를 이렇게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불리한 정언을 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분출이 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찬성이 한독수 대행의 이 국민의힘 경선 참여 찬성이 64 반대가 36 자 이렇게 나온 상황이고 이런 설문조사를 제가 매일 하나씩 정도 진행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참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8,000명이 투표를 한 결과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내일은 다른 주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설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독수 대행이 이게 어떻게 보면 출마를 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내일 바로 이 대선일을 공고를 하죠.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열리니까는. 그런데 공고를 하고 나서 본인이 이 총리직을 사퇴를 하고 대행직을 사퇴를 하고 본선에 뛰어든다. 그러니까 경선에 뛰어든다. 대선에 뛰어든다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정말 그런 의지가 있고 또 그 요구가 많다면은 뭐 한독수 대행이 또 나름대로 선택을 할 공간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독수 대행 외에 또 한 사람 지금 현실적으로 지지율 1위는 김문수 이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자, 오늘 전직 국회의원 무려 125명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 앞에 대선 출마 의지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들이. 김문수 장관의 대선 출마를 바라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이 오늘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 내세울 수 있는 후보로 김문수 장관을 주목한다. 국민 앞에 대선 출마 의지를 조속히 밝혀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모임에 모교상 국민의힘 상임고문 박철원 한반도 복지통일재단 이사장 과거의 육공항태자로 불렸던 박철원 전 장관입니다. 김문수 장관의 경북고등학교 선배가 되네요. 박철원. 이경재 전 방통위원장, 심규철 전 의원, 차명진 전 의원. 차명진 전 의원에게 김문수 장관은 정치 스승이죠. 그리고 송영선 전 의원을 비롯해서 전직 국회의원 125명이 참여를 해서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혀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전직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파면 선고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고 정치는 현실이다. 21대 대통령 선거는 오늘부터 60일도 안 되는 기간 내에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각종 부패 문제로 얼룩져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후보는 투철한 자유민주주의 이념, 풍부한 국정운영 경륜을 갖추고 또 청렴하고 이런 인물이 돼야 된다. 그 적임자가 김문수 장관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대선 출마 의지를 국민과 당원 앞에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도 김 장관이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출마 결심을 굳힐 수 있도록 입당 권유, 영입하는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또 요구를 했습니다. 김문수 장관 오늘 입장도 밝혔습니다. 본인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그 행사장을 방문한 데 기자들과 만났는데 그 전에 그 김문수 장관이 8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장관직을 사퇴를 하고 경선 참여를 선언할 것이라는 이 보도가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 장관은 일단 부인을 합니다. 부인을 하고 이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결심을 내린 것은 없다. 이렇게 밝힙니다. 아직까지 어떤 결심을 내린 것은 없고 여러 가지로 깊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언제 결정을 내릴지 이런 것들은 상황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실 뭐 김문수 장관은 그때 탄핵 정국이 한창일 때도
그 지지율이 계속 1위를 기록을 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을 보였죠. 그 조기 대선 이야기 자체를 아예 꺼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는 기조를 유지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은 오늘도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야겠다고 다른 후보들처럼 준비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작년에 계엄 그리고 탄핵의 국면을 거치면서 본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그렇지만은 어떤 뭐 대선을 생각을 한 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 자신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여러 가지 고심 중이다. 이렇게 불출마 가능성도 지금 열어놨다. 이런 지금 해석도 나오는데 왜 불출마 가능성이 열어놨느냐? 그 기자들이 물었죠. 편향성, 뭐 소위 말하는 편향성이 강해서 확장성이 약하다. 이 지적 때문에 결정이 좀 늦어지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김문수 장관이 그런 문제도 포함될 수 있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그런 것보다는 현재 시국이 어렵고 민생이 매우 힘든 상황이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깊이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은 그것 때문이지 무슨 확장성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문수 장관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1위가 나왔죠. 1위가 나와서 23%, 홍준표 16%, 오세훈, 한동훈 14%보다 쭉 앞서 있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중에서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까지 다 포함했어도 유승민은 완전히 역선택으로 19%까지 갔지만은 김문수가 15%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확장성 이야기로 많이 하죠. 김문수가 뭐 소위 말하는 좌파에서는 거구다. 이렇게 뭐 거구 프레임을 막 갖다 붙이죠.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김문수 장관이 그 노동운동 출신이죠. 노동운동권이고 이 운동권에서 소위 말하는 좌파 운동권에서는 과거에 그를 김문수를 따라갈 자가 없었습니다. 이론이나 모든 행동에서 뭐 과거에 뭐 위장 취업 같은 것을 해서 노동운동을 하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런 활동도 많이 했고 정치를 하면서 처음 정치를 한 게 민중당입니다. 민중당 이재호 이런 사람들과 민중당을 만들어서 정치 활동을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좌파의 한계 그리고 좌파의 비도덕성 이런 것을 이제 깨닫고 우파로 전향을 한 인물이죠. 그런데 너무 편향돼 있다, 확장성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김문수 장관이 경선에 뛰어들어서 어떤 TV 토론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김문수의 어떤 그 본질이 확인이 되면은 그 부분도 상당히 숙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15령 15명을 이야기를 했는데 나올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출사표를 던지고 나와서 경연 방식으로 15명 다 나와서 뭐 더 나와도 됩니다. 시간은 짧지만은 그 전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홍준표가 후보로 선출될 때까지 꼭 21일 걸렸습니다. 3주 21일 걸렸는데 어쨌든 대선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 뭐 아침부터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하든지 간에 아주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고 자기의 그 철학을 밝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8배수로 다시 뽑는다든가 그 다음에 또 같은 과정을 거쳐서 4배수를 하고 2배수 하고 한 명을 선출하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민주당이 그거 못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일극체제고 이재명이 있는데 다른 사람 무슨 뭐 김두관도 오늘 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 덜러리서로 가는 거죠. 덜러리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죠. 그러면 이 경선 기간에 한 달 정도 경선 기간에서는 국민의힘이 팍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사람으로 막 모아지고 한 사람이 후보가 되고 그리고 같이 경쟁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걸로 다 이렇게
이 스크럼을 짜서 가면은 이 성산이 생긴다. 그걸 어쨌든 그런 환경은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그 좋다. 일단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어떻게 보면 덜러리 구하고 있는 중이죠. 덜러리. 뭐 김두관 저번에 당 대표 뭐 나갔을 때도 이재명 나갔을 때도 덜러리 했는데 또 김두관은 덜러리 선언을 또 가장 먼저 했습니다.